반갑습니다. 가설안전 ENC 시스템비계 부서 정재욱 과장입니다. 금일 발표할 내용은 대형 현장의 합리적 계약 단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로는 대형 현장의 계약 단가 현황, 두 번째, 계약 단가 저해 요인 및 저가 수주 실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계약 단가의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현장의 계약 단가 현황입니다. 표준 품셈은 그동안 예전 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와 작업 생산성 측정 및 비교 자료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현재 국내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계약 단가가 하락된 현실에서 최저 입찰 단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안정성을 고려한 비계 형태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거래 가격을 토대로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전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적산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였고 2004년 상반기부터 실적 공사비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제도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 입찰 문화의 가당 경쟁, 고정 낙찰률 같은 특성상 적정한 적산 가격의 반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계약 단가 위주의 실전 공사비를 대신할 표준 시장 단가 제도가 2015년 상반기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표준 시장 단가는 시장 가격 조사 및 원가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설 물가 지수 개발 등 다양한 실무 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공사에 있어 표준 시장 단가란 과거 공사 입찰에서 낙찰된 가격을 토대로 추측되는데 해당 사업의 환경 및 작업 조건 등을 적절히 반영한 보정 없이 획일적으로 과거의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투입되는 공사 원가와는 괴리가 발생하며 경제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나 하도급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 단가 저해 요인 및 저가 수주 실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시장 단가는 시장 거래 가격을 토대로 축적되어야 하고 그 후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계약 단가 이외에 입찰 단가, 설계 변경 단가를 모두 반영합니다. 이때 덤핑이나 저가 입찰 등 부적절한 데이터는 제외되어 올바른 단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공기술이나 물가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매년 단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준 시장 단가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5년간 물가 지수는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시장 단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공정이 태반입니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준 시장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인위적인 저가 낙찰은 결국 저가 하도급이나 부실 자재로 연결되고 중소건설사 및 단종업체와 근로자의 희생만을 가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고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표준 시장 단가가 시장 거래 가격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2020년 상반기 건설 공사 표준 시장 단가 적용 공정 및 단가를 살펴보면 관광 비계의 단가가 시스템 비계 단가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으며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공사의 표준 단가는 현재 자재비 제외 10m 이하 기준 11,507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설안전 ENC의 대형 현장 계약 10건을 분석한 결과 해배당 평균 9,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실제 자재비 포함 평균 9,000원의 평균 계약 단가는 앞서 자재비가 포함되지 않는 11,507원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표준 시장 단가가 시장 거래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또한 발주처에서 표준 시장 단가를 무시한 저가 낙찰을 행하는 입찰 제도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 이하 저가 입찰이 열악한 공사 환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집안 상태 불량 및 공정관리 미흡, 설치 환경 공간 부족, 타 공정가의 투입 시기 조절 미흡으로 인한 원천 관리자의 관심 부족, 실행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과도한 안전시설 설치 요구, 구조 검토서를 무시한 수평 연결재, 가세재, 고임목, 멍해재 설치 등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노조계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 노조원의 맨데이 손실은 수주된 하도급 업체에 더욱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수주를 하더라도 쉽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처럼 건설 현장에서도 반영되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값 주고 사지 못했다면 현장 설치 여건 및 적정성의 안전관리를 통해 하도급 업체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건설업체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 지수와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에 건설업체가 지나친 가성비 쇼핑을 할 때 하도급 업체는 공사비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에는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실제 공공공사 산재 다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산재 발생 비율이 일반 현장의 14배 이상이란 결과도 있습니다. 산재 사망의 절반 수준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데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이 가장 많습니다. 불량비계, 불안정 사다리, 안전난간, 미비 등과 같은 허술하게 설치된 구조물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출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시스템 비계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예산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설안전 ENC의 국가보조 사업의 최근 계약 단가입니다.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 시스템 비계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클린 사업으로 평균 계약 단가는 16,000원으로 앞서 대형 현장의 평균 단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으로 인한 적정 수준은 시스템 비계를 지원하는 사업군에는 지원하지 않는 미지원 사업군보다 제휴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건설사고 근본 원인은 저가 수주 때문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와 건설업체는 안정성이 입증된 시스템 비계 사용을 확대해야 하며 비용이 부담스러운 현장은 정부와 건설업계의 지원 사업이 적극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계약 단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사 책임 강화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대책보다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소규모 현장처럼 대형 현장에도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적자 수주, 부실 시공, 안전사고의 꼬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더불어 건설업체에서도 사업의 환경 및 작업 조건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면의 입찰 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하며 중소건설사 및 단종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